제1강 주식으로 1억 번 사람, 부동산으로 1억 번 사람. 처음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보통 이제 투자 대상으로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불려서 이제 부동산으로 갈아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제 부동산을 사려면 목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이제 목돈을 만들어서 이제 부동산으로 갈아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게 일견 이제 그럴듯해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이거를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또 이제 위험한 생각이죠. 주식으로 이제 1억을 번 사람이라고 이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생각하면은 뭐 연수익률 한 100% 또는 뭐 연수익률 200% 이제 이렇게 되게 공격적인 수익률 목표를 갖고 이제 연한 1억, 2억 이렇게 이제 억대 수익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성공한 투자자들 말고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한 1억 이상을 벌었다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생활을 한 15년 정도를 하면서 제 주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주식으로 해서 1억 이상 벌었다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이제 드물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주식을 해서 주변에 한 1억 정도, 1억 이상 이렇게 번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경제의 흐름을 읽는 인사이트가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본인만의 그런 투자 기법을 정립을 해서 아주 뛰어난 이제 투자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체 주식 투자를 한 사람 중에서 한 상위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가 하위 99%는 이제 어떻느냐 하면 우리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속해 있는 것이 이제 하위 99%라고 봐야 될 텐데, 이제 여기는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조금 수익을 얻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뭐 조금 땄다가 조금 잃었다가 이제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제 결국 똥돈님 투자자,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테마주 같은데 아주 크게 한 방 들어갔다가 이제 크게 잃고 이제 시장에서 퇴출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인 이제 하위 99%를 이제 이루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1억을 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탔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1억 이상씩을 다 벌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한 2013년도 이후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수억 원씩 벌었고, 또 심지어 2008년도에 집을 사서 지난 상승장의 꼭지에 물렸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수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돈을 한 수억씩 번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인가? 이렇게 하면은 전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매일 만나는 우리 평범한 이웃 사람들, 이런 아저씨들,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 수억 원씩 이렇게 투자 수익을 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물론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전부 다 이제 투자를 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투자를 한 결과가 상위 1%만 1억 원 이상의 큰 돈을 벌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돈을 거의 못 벌거나 돈을 잃거나 이제 이런 것이 통계적인 결과니까요. 내 자신을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 내 자신을 이제 평균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상위 1%만 1억 원을 벌 수 있는 투자가 있고, 또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1억 원을 벌 수 있는 투자가 있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투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실 이제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산가랑 사회초년병으로 비교해서 어떤 투자가 더 적합한지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액으로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투자라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이 투자가 적합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자산이 좀 있는 자산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 집이 한 채가 있고 내 노후 생활이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 자금은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뭐 크게 한 방을 벌어보겠다, 이런 식의 투자는 사실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이 자산가 주식 투자에서 이제 크게 한 방을 벌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벌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에 뭐 뜻대로 안 돼가지고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윳돈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돈인 셈 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식 투자가 적합한 투자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사회초년병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축적된 것은 거의 없죠. 이제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종잣돈을 만약에 주식에다가 넣었다가 만약에 그 종잣돈을 이제 잃는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이제 박탈당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회초년병 같은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절대로 위험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빨리 불리고 싶은 그런 조바심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자산, 주식 같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하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이래서 이런 돈들을 이제 쉽게 이제 잃어버리는, 쉽게 잃게 되는 그런 완전히 거꾸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살 수 있었고, 지금도 저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집은 그건 어떤 집이냐 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즉시 내가 충분히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지금 당장 한 방에 사겠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식으로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과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맞지만, 실제로 가능한 집 사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적합한 시간을 기다려서 내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투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점점 자산을 불려가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그런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에 접근을 한다면은 처음에 큰 돈이 없더라도 이제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집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시기에 집을 사야 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야 되는지 그런 투자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 집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집을 사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사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체 이제 16강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배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